반짝 빛나는 책무늬 261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죠. 어제는 저희 제가 하는 일에 시스템이 없어서 어제 이제 저기 서울에 왔습니다. 뭔가 소리가 막 나는 것 같아요. 시끄러. 녹음이 들어갔는데 시끄러워요, 그렇죠? 네. 오늘 백만장자 시크릿 139페이지요. 아홉 번째 줄입니다. 아홉 번째 줄에 다시 말하지만 에너지는 전염성이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이제 추구하고 싶은데, 혹시 남편이나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에, 이제 첫 번째가, 어, 이제 부정적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쵸? 어, 세미나에 데려올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다가 에너지는 전염성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전염성이고 긍정적인 것도 전염성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전염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빛이 강해지면 어둠은 약해진다. 굉장히, 근데 이게 빛이 강해지면 어둠은 약해지죠. 예,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정이 강하면 긍정이 약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강력하게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선생님 한 분이 빛이 굉장히 밝은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진짜 빛이 강해지면 어둠은 약해진다라는 거를, 이거는 이론으로 알면서 실질적인 거는 저는 부정적인 거 그렇게 많이 배웠었어요. 막 하얀 물에 컵에 잉크 하나가 떨어지면 이게 확 오염돼가지고 그걸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런 교육을 예전에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이 강하다고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둠은 약해진다. 그래서 긍정이 더 강하다. 부정보다. 그쵸? 그래서 사실은 환한 빛 가운데서 어둠 속에 남아있으려면 발버둥 치기가 더 힘든 법이다. 당신이 잘 되면 된다. 그들이 우물쭈물 비결을 물어오거든 그때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어둠 속에서 남아있는 게 더 힘들대요. 그쵸? 긍정이. 그래서 두 번째, 차분하고 평화롭고 집중하는 상태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 그러니까 차분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집중하는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해라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다. 부정적인 사람이나 환경이 허다한 가운데 긍정적인 자세를 고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불에 달궈야 새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의심과 비난이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 당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다면 훨씬 강하고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뭔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대요. 모든 일은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내 생각을 너무 있잖아요. 집어넣잖아요. 힘들어요.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차분하게 스탑하고 차분하게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해야 이게 차분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사건을 자꾸 찾아보고 각성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보게 되니까 차분하게 스탑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쵸? 아들이 누군가를, 여자친구를 만나요. 근데 처음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해서는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냥 스탑하고 있죠. 가만히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게 돼. 옛날 같았으면 가만 안 놔둬요. 그냥 막 계속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그냥 막. 완전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여자친구 사귀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애 사귀는데 달려와가지고 둘이 있는데 옆발차기로 날렸다고. 제가 그렇게 싫으면은 있잖아요. 가만히 안 둬요. 그냥 완전히 달려가서 옆발차기로 그냥 휙 날려버린 거지.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지금 처음 옛날 같았으면 아마 지금도 아마 그냥 발차기로 날리고도 그냥 진짜 머리채를 이어서 그냥 갖다 놓고 아마 그럴 정도로 제가 인제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냥 제가 어떤 인연이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게 또 인제 있고. 그쵸. 그 상대방한테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둘이 인연이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스탑, 그냥 스탑하면서 그냥 뭐 '다 이유가 있겠지.' 또 그죠?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스탑하고 기다리는 쪽으로 제가 인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무슨 일을 해도 그렇고 스탑하고 내가 나를 볼 때 예 내가 나를 보고 내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내가 봤을 때 내가 진짜 이게 나의 의도도 한번 보고 진짜 의도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내가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내가 나를 차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삶을 살아요.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야.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요. 내가 살고 있고 이 삶을 경험을 한다는 거죠.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거야. 행복을 경험을 하느냐, 고통을 경험을 하느냐. 모르고 살았어요.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러운지 모르고 "으흐." 이거 하고 그냥 막 분노들만 하고 막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듣고 내가 '아 이게 어릴 때 3살 이전에 무조건 3살 이전에 쇼크가 딱 왔던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게 먼저 세팅된 것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이 영향을 받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그럴까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사건을 보고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경험하는 거 이게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자꾸 찾다 보면 내가 나를 알아가요. 내가 삶을 사는데 어떤 경험을 하느냐. 경험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 내가 어떤 걸 무엇을 느끼는지 어떻게 느껴야 돼요 우리는? 무한대로 순수하게 사랑을 그냥 느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느껴야 돼요. 그쵸. 근데 막 생각이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냥 사랑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지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판단 분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3살 이전에 어떤 자라오면서 3살 이전까지 안 해도 뭐 이렇게 찾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결을 하다 보면 삶의 주체인 나에 대해서 좀 알아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느끼는 건지. 수치심을 느끼는지 수치심. 그쵸. 수치심을 느끼는 거 30 이네요. 20이 뭐예요? 20이 20이 수치심, 30이 죄책감, 50이 무기력하고 무감정이고 75가 슬프고 왜 슬픈지. 그쵸. 100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전체가 보면은 다 두려움이 있죠. 어떤 두려움 때문에 시초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어졌는지. 어제도 어떤 분이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인제 오늘 바로 해결을 하실 거예요. 빨리 인제 해결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뭔가 두려움이 확 왔을 때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이야기하면 또 바로 또 행동에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수업이 있거든요, 서울에. 수업이 있는데 바로바로 인제 해결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 주체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알아야 왜 그랬는지 원인을 찾아야 이게 스탑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꾸 공부를 하고 찾아가야 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닌 내가 나를 아는 거. 저 사람을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뭔가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아 왜 싫어할까?' 그냥 뭐 이유가 또 있겠지. 내가 싫어한다고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기다려 줄 줄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또 나에게 도움이 된다. 왜? 내가 파장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차분하게 있으면 그 차분한 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내가 모든 것들을 또 만들어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롭고 집중하는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평화롭고 차분하고 차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또 스스로 부여하는 의미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맞아요. 뭐라고요? 스스로 부여하는 의미 이외에는 스스로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만 이렇게 있는 거라는 거지. 내 생각으로 판단 분별한다. 세상은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쵸? 네. 잠깐만요. 뭐가 연결이 안 되나?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연결을 다시 하라. 네. 그래서 스스로 부여하는 의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제1부에서 우리가 부모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판단의 길을 걷거나 똑같은 길을 걷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너무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행동. 부모님의 행동을 어떻게 내가 판단했느냐 이거다. 어떤 쇼크가 왔어요. 쇼크가, 쇼크가 온 게 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모님의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잘 사랑으로 키우시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아이들을 봤을 때 어때요? 굉장히 사랑으로 잘 키우고 싶지. 누가 뭘 막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사람은 극히, 뉴스는 왜 나온다 그랬죠? 특이한 경우. 특이한 경우만 방송을 하는 게 뉴스지.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빼놓고는 진짜 부모님들은 우리를 정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진짜 정말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잖아요. 엄마, 그쵸, 부모님.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내가, 그러니까 부모님의 행동이에요. 저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낳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동생을 낳는 행동을 한 거예요. 동생을 낳는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판단했어요? 어떻게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판단을 함으로 해서 반대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판단을 해서? 내가. 내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을 낳을 때 돼서 두 분이 사랑을 해서 세 번째 이제 제 남동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배가 아프니까 당연히 엄마가 사라지고 아빠가 병원을 모시고 가고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저는 어때요?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의 행동에 의해서 제가 판단한 거죠. 어떻게? 엄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간 거야. 그래서 그날 완전 몸살이 나도록 그냥 자지러지게 울어가지고 그냥 몸이 그냥 짜릿짜릿하게 완전히 막 있잖아요. 으실으실한 짜릿한 으실한 그 불안감, 몸살을 하고 난 그 bom살이 일어날 것 같은 그걸 느낀 거죠. 혼자서 판단한 거야. 엄마 날 버렸나 보다. 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확고하게 뭐야? 또 확증을 탁 있죠. 또 놀란 거예요. 진짜 버렸구나. 저 애기한테 갔구나. 날 버리고. 이렇게 제가 판단한 거죠. 이게 옳은 판단이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었다는 거야. 저희 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희 남편하고 싸웠거든요. 막 싸웠어요. 일기증 있었다 그랬어요. 막 싸웠더니 싸우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딱 뛰쳐나가는데 저희 딸이 이제 돌이니까 그걸 업고 갔으면 됐는데 그냥 그때는 그 상황이 그랬어요. 그 의식 자체가 너무 분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서 내가 나 혼자 나를 주체할 수가 없는 상태였을 때 그냥 나간 거죠. 그냥 나갔는데 저희 딸은 뭐라 그래요? 예, 자기 또 이제 두고 버리고 간 줄 이제 또 판단을 하죠. 그러면서 또 아이가 상처가 생기고 각자가 해석을 해서 그거를 또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의 길을 걷거나 아니면 같은 길을 걷거나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쵸?
반대는 내가 그렇지 않거나 따라하거나 뭐 그런데요. 근데 인제 저도 그래서 버렸는 것 같아서 버리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또 저를 통해서 뭐요? 버림받는 것 같은 거를 또 느끼기도 하고 이게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특징을 저렇게 되지 말자는 각성제로 활용하는 훈련에 돈 도입 돌입하라. 저렇게 하지 말 되지 말자. 저렇게 되지 말자는 저항하면서 또 똑같이 따라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하거든요. 그들이 부정적인 성향을 드러낼수록 그런 방식이 얼마나 한심한가에 대한 각성제가 많아지는 셈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지 말자가 아니라 이거는 그런데 좀 제가 어 저렇게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따라해요. 저항하면은 내 거가 돼서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야 돼요. 연민으로 보고. 연민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제일 그게 인제 남편에 대한 부분들이 어릴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저는 인제 알잖아요. 아니까 '아 그래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냥 이해를 해요. 저렇 저렇게 되지 저렇게 되면 안 돼.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돼라는 거는 제가 배운 거는 요거는 약간 원리가 저랑 인제 배운 대로보다는 쪼끔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뭐예요? 하지 말자. 저렇게 하지 마, 하지 마를 싫어하면서 내가 그거를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인제 '저 사람이 뭐가 이유가 있겠지. 평화롭게 차분하게 있으면서 이유가 있겠지.' 하다 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제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어릴 때 영향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친절해. 그럼 그냥 친절하면 돼요? 근데 이 어릴 때 영향을 받아서 왜 어떤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을? 내가 어릴 때 엄마한테 잘못해서 그래서 상처받았다는 거로 해서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으로 아니면 엄마한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던 아프던 뭔가 내가 잘하든 모든 것들이 엄마로부터 시작이 됐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친절하게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호키스 박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을 통해서 또 들었어요.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고. 그냥 친절하면 되는데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한 행위로 나타났던 걸로 계속한다면 힘든 거죠. 똑같은 행위를 해도 내가 힘든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한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해하는 거예요. '아 저런 행위로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냥 이해를 제가 인제 한 공부한 지 10 년이 조금 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근원적인 거 있잖아요. 네 근원적인 거. 네 그런 것들을 이해가 되니까 '아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쪼끔 그 어릴 때 환경을 쪼끔만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도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충 이게 어릴 때 어떤 게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감이 잡히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거를 먼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각성 한심하다가 아니라 그래 이해하고 연민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드러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당신이 다르게 행동하라. 그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옛날에는 진짜 무진장 비난했어요.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그랬어요. "쟤 왜 저래?" 그러는 게 그냥 '쟤 왜 저럴까?' 인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쟤 왜 저럴까?' 아니라 자꾸 얘기 듣다 보면 어릴 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예 어릴 때 했던 행위를 그대로 해요. 어른인데도 어른이라서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요. 어릴 때 했던 거를 그대로 해요. 어릴 때 했던 쇼크를 가져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도 이 성인이 돼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느껴요. 뭐라고 말은 많아요. 해석은 막 많아요. 뭐 이렇게 꼬여 가지고 막 생각을 하고 막 판단분별하고 막 해요. 근데 근원에 가만히 보면 어릴 때 느꼈던 느낌을
거기다가 똑같이 느껴요. 똑같이 느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불편하거나 뭔가 밉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걸 다 적어보고 보잖아요. 다 어릴 때 가서 찾으면 돼요. 근데 또 이거를 안다고 그래서 그냥 어릴 때 찾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어릴 때 거를 찾아서 맥락을 바꿔야 돼요. 이 맥락을 바꾸려면 완전 큰, 더 높은 긍정적인 에너지 장에서 바꿔야 이게 맥락이 바뀌어요. 그래서 진짜 편안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진짜 편안해져야 된다. 그래서 비난하지 말고 연민으로 수용하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저께도 1 시간 넘게 통화를 하다가 잔 분이 계세요. 너 요새 되게 엄청 저항을 하더라고요. 저항을 엄청 해요.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뭐라고 그럴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그랬을 텐데 지금은 그래 좋아지려고 지금 그냥 완전히 좋아지려고, 좋아지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 저항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돼요. 다 안 돼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 머리로 아는 거랑 진짜 에너지에서 수긍이 되는 거랑은 다른 차원이에요. 이해하는 거랑은 달라요. 수긍되는 거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그 엄마에 대한 진짜 반발심, 마지막 그 엄마에 대한 막 그 느꼈던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하고. 그래도 저한테는 안 하나 봐요. 그래서 거기 갔다 또 이쪽 선생님한테로 갔다 저한테 갔다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것도 그냥 이제 알겠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왔다 갔다 인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선생님한테 인제 굉장히 투사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제 인정해야 되는 것도 알아. 근데 인정하기 싫어서 저항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래." 근데 인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한테 왜 그래? 버릇없이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게 버릇없게 막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래?" 그렇게 할 텐데 지금은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엄마한테 또 그렇게 안 하겠나." 하면서 이제 그 친구는 또 엄마한테 인제 제가 엄마가 하는 행동에 제가 상처받았다고 제가 오해를 했지만 또 그 친구 입장은 쪼금 다른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해하게 되면서 "그래, 그래. 근데 힘들잖아. 그래, 그래, 그래." 그냥 "그래, 그래." 하고 들어주는 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어제는 요새 그냥 잠이 넘어가는데도 막 1 시간씩, 1 시간 넘게 이제 전화가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좋아지겠지 뭐 좋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야 저 엄청나게 부정적이었던 게 긍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면 어떤 일이 있으면 어머머머 있잖아요. 막 "왜 그러냐."고 막 제가 "그게 아니고." 하면서 제가 막 설명을 하면서 "그게 아니야." 그러고 설명을 했을 텐데 그냥 저는 그 수업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수업이 있는 게 너무 좋죠. 그게 부정적인 게 뭐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좋아지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행복한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불편한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게 빠져나오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불편한 걸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좋은 거라서 괜찮다고 인제 제가 이렇게 들어주는 제가 또 있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들의 모습과 행동에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고 옛날에는 판단을 하고 "그게 아니야." 그랬거든요. 들이대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면 "너 왜 그러니?"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깎아내리면 그들도 그들과 당신도 그들과 다를 게 없다. 그 비판하고 비난하면 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네. 스탑하는 거.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그들의 해로운 에너지가 당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성장할 수 없게 만든다면 자신과 남은 평생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 그죠? 계속 같이 함께 하다가는 더 이상의 안 좋은 에너지를 내가 계속 받아서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영향을 안 받는 줄 알아요. 영향을 받아요. 은연중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과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용기를 낼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정말 부정적이라면 잠시 스탑. 그냥 그냥 욕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연결을 잠시 스탑하고 안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될 때는 기다리는 거죠. 욕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또 다시 연락을 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러면 좋아지면 그때 인제 다시 또 연락을 하게 되는, 또 좋아지겠죠. 왜냐면 그러셨어요. 저는 요새 인제 제가 하는 일에 그 젊은 그 리더들이 아침에 이제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야 진짜 우리 세대나 저 더 오래됐던 그 먼저 1 세대, 2 세대들이 있거든요. 지금 3 세대 신세대들이 또 막 나오는데, 리더들이 그들의 의식은 저희들하고 또 다른 거예요. 엄청 높아요. 달라요. 근데 그게 평균 그 의식 자체가 정말 높은 분 한 분으로 해서 그 한 도시 있잖아요. 광역시 하나의 전체적인 인구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 그게 한 광역시라면 이게 굉장히 있잖아요. 그 나라 온통 이게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파장이 일어난다는데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제 일에도 엄청 긍정적이고 밝은 분들이 굉장히 더 또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만 잘 돼가 아니라 다 잘 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인제 저희 공부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 될 거예요. 쏟아져 나오죠. 리더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느낌들이 어제도 제가 있더라고요. 어제는 그냥 이렇게 서울 구경을 되게 오래간만에 시골지 4 명이 와 가지고 대구지 우리 꼭 시골지가 서울에 와 가지고 낯선 데 돌아다니고, 저 원래 서울지였는데 시골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낯선 데 돌아다녀서 어제 되게 좋더라고요. 어제 어디 갔었더라? 저희 딸하고 사이가 해방촌에 가서 구경도 하고, 그다음에 쌈짓길 인사동에 가서 쌈짓길도 걷고, 그다음에 또 어디 갔지? 북촌도 가고, 어제 되게 많이 투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투어를 하고 그냥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비가 옛날 같으면 비가 오고 치적치적 하는데 우산 쓰고 돌아다니고 막 옷에 그냥 막 물이 다 튀고 했는데도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같이 다닐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구경하고 다닐 수도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근데 그냥 편안하고 되게 좋아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모든 것들이 이게 평화로워졌는 거? 또 오래간만에 인제 그 이렇게 뭔가 생활을 또 하다가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남편이 뭐 이렇게 또 하는 어떤 원래대로의 이제 본인의 스타일의 언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언어들을 공부를 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혼자만 쟤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뭘 해도 그냥 이렇게 융화가 돼 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참, 공부를 하고 있는 공부하면서 어릴 때 사건을 이렇게 찾고 있는 게 진짜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감탄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감동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진짜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서 부정성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 긍정으로 바뀌는 거랑, 예 이 부정적인 사람을 내가 할 수 없다면 잠시 끊고 다시 좋아질 때 하는 거, 그쵸.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여튼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은 그 기운이 있어요. 그냥 제가 인제 그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어디서 왔다라는 거를 아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일어나는 거와 과거에 있었던 거를 연결을 자꾸 시키다 보면 여기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게 인제 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게 좋아지고 나니까 진짜 잠재의식에 세팅하면 그냥 이루어진다라는 걸 편안하게 믿어져요. 믿음이 중요해요. 세팅했어요? 안 믿으면 안 돼요. 편안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만 하고 그냥 관심만 가져주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세팅된 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계속 뭔가 불편하고 부정적이다.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스탑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 어떻게 해요? 잠시, 네, 잠시 관계를 살짝 미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모한 행동을 권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커나가고 싶은 나의 욕구를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같이 못 산다라고 했어요. 같이 못 산다. 같이 못 산대요. 그럼 같이 안 살아야 되나요? 같이 살고 있는 본인이 부정적인 건 모르는가 봐요. 그쵸? 잠시 못 산다 그래서 살지 마라가 아니라 살지 마라가 아니에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저희 선생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빠. 저 사람이 아유 저 남편이 저 문제야. 저 문제야. 남편도 문제고 엄마도 문제고 아빠도 문제야. 오빠, 동생도 문제야. 문제일까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문제로 보고 있는 야가 문제죠. 얘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이 문제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다 문제만 있어요. 세상이 다 부정적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세상을 밖을 보고 있는 세상은 안 바뀝니다. 밖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왜? 내가 그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만 바뀌는데요? 나만 바뀌는데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의식 수치에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저는 처음에 딱 의식 수치를 딱 보면서 저거 딱 찍었어요. 540. 조건 없는 사랑. 그런데 조건 없는 사랑은, 나는 조건 없는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막 올라와요. 보니까 조건 없어요. 조건이 이딴만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이 왜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아 이게 단계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의식 수치에도 조건 없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나는 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의식이구나. 나는 사랑으로 있으면서 저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보고 있는지 내가 기쁜지 그죠? 저 사람만 이상하게 보고 있는지 내가 행복한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네 오늘 하루도요 행복한 일요일이에요. 그쵸? 네, 행복한 일요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잠재의식에는 세팅하시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세팅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네. 그냥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만나고 사랑으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요. 네. 그리고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뵐게요.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아이고 우리 조미숙 님도